오늘은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무엇인지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이동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늘날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스마트폰이 필수 도구로 자리 잡게 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면서 생기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해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제대로 알려면 키워드를 하나씩 뜯어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각각의 키워드가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하루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경우를 의미하겠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거나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절 실패란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스마트폰을 이만큼만 사용하다가 할 일을 해야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면서도 매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목표 시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그만 사용해야 하는 걸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욕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거네요. 다음으로 문제적 결과란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겠네요. 현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요?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20년 23.3%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20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성인의 경우 약 22.2%의 성인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 20세에서 59세 성인의 경우 조절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고 조절 실패와 현저성 경험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될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죠. 그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김 대표는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회사에는 알고 지낸 직원들이 아닌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네요. 박 대리와 최 사원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박 대리와 최 사원은 어제 밤새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를 주고받았네요. 박 대리는 안구 건조증에 걸려 눈이 필요해 눈을 잘 뜨지 못하는데요. 눈앞이 흐려 보이는 증상도 겪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얻은 안구 건조증 때문에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편 최 사원도 거북목 때문에 뻐근함을 참고 업무를 겨우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개를 푹 숙이고 꼼짝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보죠. 이 자세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게 되면 방금 전 사례처럼 안구 건조증이나 거북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점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비용 문제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스마트폰 관련 6가지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5,429억 원으로 이는 2015년 대비 55.3%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자목 증후군이 9,872억 원으로 진료비가 가장 많았고, 환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안구 건조증 환자가 1,272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말 많네요.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취하게 되면 원래 C자형이어야 할 목뼈가 마치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꺾여서 변형이 되는 거죠. 외형적인 증상 말고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는데요? 머리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목뼈와 주변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되면서 통증과 신체 불균형이 생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는 호흡에도 영향을 끼쳐서 호흡량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 엄청 위험한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거북목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꼭 사용해야 한다면 중간중간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화면은 눈높이에 맞춰서 고개를 굽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목, 어깨 근육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운동이 거북목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고개를 좌우로 번갈아 가며 돌려줍니다. 그리고 손을 사용해 옆으로 머리를 당겨줍니다. 목과 어깨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목 뒤에 가져다 댄 후 목을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고개를 아래로 숙여주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양쪽 팔을 머리 위로 곧게 뻗어 깍지 낀 상태에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줍니다. 저도 겪고 있긴 한데 안구 건조증도 스마트폰 사용하고 연관이 있겠죠? 맞아요. 보통 우리 눈은 깜빡일 때마다 눈물막을 형성해서 안구를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는 눈 깜빡임 수가 줄어들어서 눈물이 부족해져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안구 건조증을 겪는 사람들은 눈이 자주 시리고 눈앞이 흐려 보이는 등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저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안구 건조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게 좋고요. 중간중간 마사지로 눈 피로를 풀어주거나 스마트폰에서 잠시 눈을 떼 먼 곳을 바라봐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화면이 너무 밝지 않게 밝기를 조절하고 화면과 눈 사이를 40에서 50cm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야간 모드를 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겠네요. 사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우선 사례를 볼까요? 수연 씨는 5분에 한 번꼴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락 올 일이 없고 딱히 용무가 없어도 말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SNS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목적 없이 스크롤을 내리고 카카오톡도 괜히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눈에서 안 보이는 날에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합니다. 수연 씨는 SNS에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매일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찍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수가 적으면 우울함을 느낍니다. 그에 반해 근사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게시글과 사진을 보면 왠지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수영 씨의 이야기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사례를 봤는데 엄청 흔한 사례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4명꼴로 본인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과의존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과의존의 증상으로는 별다른 목적 없이 수시로 스마트폰을 켜서 보는 것,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깐의 무료함을 견디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
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점점 SNS 접속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도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하면서 타인의 게시물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과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19세에서 32세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SNS 이용 시간과 계정 접속 횟수 기준으로 상위 25% 이용자가 하위 25% 이용자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1.7배에서 2.7배까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더욱 증가한 데다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걱정과 스트레스, 불안과 두려움, 짜증 또는 화 등의 부정적 정서를 예전보다 더욱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과 만나거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SNS 중독에 관해서는 강박적으로 접속하는 습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SNS 알람을 꺼두거나 정해진 시간 또는 요일에만 SNS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SNS는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장 행복한 단면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나는데요. 수영 씨의 사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수연 씨는 요즘 떠오르는 핫한 핫플레이스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친구들과 모였을 때에도 SNS에 올리기 위한 사진 촬영에 바쁩니다. 음식이 나올 땐 꼭 음식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하고 사진 찍기 전에 누군가가 먹으면 짜증을 내기 일쑤입니다. 대화 중에도 수시로 SNS를 확인하느라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수영 씨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데 스마트폰 과의존에 의한 사회적 문제점이 생기는 건가요? SNS를 위한 오프라인 약속을 잡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피해 중 21.8%의 성인 남녀는 대화가 줄어드는 등 인간관계가 소홀해짐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에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네요. 이러한 SNS 중독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뭘까요? SNS 세계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소소한 일상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으며 누군가의 평가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SNS 세계에서 일정한 평판을 유지하려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 과시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SNS 중독의 핵심 원인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 힘써야겠죠. 현실 세계에서 대인관계가 적을수록 SNS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SNS는 웹상에서 지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SNS 세계에 과몰입하게 되면 실제 대인관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스마트폰보다는 상대방의 눈과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의미부터 과의존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을 계기로 스스로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사용과 우리의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스라벨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는 스마트한 현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하루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경우 혹은 목표 시간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 문제점은 스마트폰의 장시간 이용으로 생기는 안구 건조증, 거북목 등 신체에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어깨와 목 스트레칭, 화면 밝기 조절 등을 통해 신체에 무리를 덜 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점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안, 우울 또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SNS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사람을 만나는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고 의식적으로 SNS 접속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은 스마트폰 사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서로 대화가 줄어들거나 인간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면 만남을 통해 오프라인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